자, 내 이름 맑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내 이름 맑음은 우선은 일단 기대가 많이 됐지 처음에. 왜냐면 전수현이 참여했다는 게 많이 알려졌었잖아.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노래는 되게 그 아딱자리라 그러나? 아딱자리 뭐야?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. 그 노래랑 약간 결이 비슷한 느낌인데 가창을 조금 다운된 톤으로 좀 노래를 불렀네? 그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다가 한 3-4번 귀에 들리다 보니까 넌 좋아진 케이스? 나는 뭐 잘 들었다 결론적으로는.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아주 컸다. 왜냐면은 그 이전의 노래들을 이제 나도 들어봤었기 때문에 QWER의 모든 노래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 디스코드랑 고민중독 요런 노래들은 내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?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번에 나온 내 이름 맑음이랑 그 전에 나왔던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? 제목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짜 아이돌 얘기하는 건가? 가짜 아이돌 그래. 그거랑 듣고 약간 실망스러웠어 오히려. 원래 내가 신선하다 재밌다라고 느꼈던 포인트는 최근에 어떤 여성 아이돌 포맷을 들고 나오는 팀들 중에서 기시감이 안 느껴져서 좋았는데 그냥 그 두 곡은 너무 그냥 어디서 기시감이 막 느껴지는 곡들이어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색깔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기분이 좀 들었다. 사실 나도 좀 마찬가지였거든. 내가 이거를 주제를 하자고 했던 거 자체가 QWER의 소포머 징크스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야. 3번째로 활동하는 거니까 소포머라고 하면 이상하긴 한데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이 의뢰 마주치고 나는 그 꺾이는 구간이 한번 찾아왔다. 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. 특히 그게 가짜 아이돌 같은 경우에 선공개 곡이었잖아. 제목부터 시작해서 뭐 마케팅이랑 곡발이랑 뭐 이런 게 엄청 실망스러운 노래였고,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의 작업실에 찾아왔을 때도 다 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노래 상태가 왜 이러냐, 그래도 선공개니까 나중에 본 음원이 좀 공개되면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. 근데 실제로 타이틀곡이 공개가 됐는데도 디스코드나 고민중독의 곡발에 비했을 때 비빌만한 노래인가?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퀄리티인 거지. 그래서 난 되게 좀 실망스러웠어. 동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익숙한 느낌으로 갖고 왔네.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, 그래서 별로네까지는 안 가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는.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차트 순위가 좀 나는 궁금했거든. 근데 뭐 지금 기준으로 이제 3위, 어제까지는 이제 계속 2위를 했었지. 이런 거 보면 퀄리티적으로 뭐 아쉬운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먹히긴 하네. 약간 그런 느낌?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얘기를 저번에 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. 그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 같은 게 뭐였냐면은,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약간 후광 효과라고 막 부르는데, 지금 내 이름 맑음이 차트에서 되게 높은 순위를 하고 있잖아. 그렇지.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순위가 그 내 이름 맑음의 노래가 정말 디스코드나 고민중독보다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전 노래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 이름 맑음이 이렇게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. 그게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.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해보면.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었던 게 뭐 잔나비 같은 경우였거든. 잔나비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가 거의 출시하자마자 1위를 했었는데, 사실 그거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그 노래가 없었다면은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. 또 비슷한 예가 내가 생각나는 게 그 에스파 넥스트 레벨이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. 근데 그 뒤에 활동했던 곡이 세비지라는 곡인데, 세비지는 넥스트 레벨보다는 개인적으로 별로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반응도 그랬던 것 같은데, 그 세비지라는 곡으로는 공중파에서 그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. 이게 뭐 외국으로 따지면은 오아시스 3집도 지금 와가지고는 완전 똥같은 앨범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데, 발매 당시에는 차트에서 관련된 기록들을 다 싹쓸이해버린다든가, 뭐 라디오헤드 키드에이가 OK 컴퓨터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차트 1위를 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사건이 많잖아. 나는 내 이름 맑음이 지금 차트에서 높은 것도 그거랑 비슷한 궤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. 이 노래는 앞에 작업물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노래인 것 같은데 앞에 작업물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다. 왜 별로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말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. 궁금하긴 하다. 나는 이 노래에서 제일 싫은 부분이 어디였냐면, 코러스에 보면은 유견음을 연속으로 때리는 부분이 있어.
그 세디 따는 표가 반복되는 부분. 세디 따는 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번 나오면은 약간 후추 같은 느낌으로 양념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이게 노래 전반적으로 계속 똑같은 부분에서 전혀 어떤 리듬 다이나 이런 걸 안 바꾸고 등장을 하니까 들으면서 되게 편하고 예상이 되고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. 그래서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섹션을 찍어주는 부분을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만 한번 찍어주고 그 앞에서는 그냥 스트레이트라는 리듬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, 그거 이외에 이제 편곡적으로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 노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여자아이들 노래랑도 좀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. 왜냐면 전소연이 프로듀싱한 노래다 보니까. 여자아이들 노래 중에 이 노래랑 좀 난 결이 비슷한 노래가 아까 뭐였지? 난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. 그 노래랑 되게 비슷한 방법론을 썼던 그런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전소연이 이런 진짜 악기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런 노래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. 취약하다는 게 혹시 어떤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? 왜 예를 들어서 디스코드나 고민중독 같은 경우는 소리를 분해를 해보면은 레이어가 엄청 많이 쌓여있고 효과음 같은 것도 굉장히 막 짜잘짜잘하게 들어가가지고 듣는 재미를 좀 증폭시켜준다 그래야 되나?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.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진짜 밴드가 연주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기승전결을 느낄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 같은 것들이 난 되게 잘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전소연이 프로듀싱을 한 내 이름 맑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. 진짜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배경에 깔려 있으면은 조금 더 같은 멜로디를 반복하더라도 노래를 맛있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치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거기서 좀 한계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. 사실 여자아이들은 그런 밴드 기반의 노래를 하는 팀이 아니잖아. 전소연 같은 경우도 뭐 일렉트로닉한 음악을 할 때는 자기 장점을 많이 드러내는 프로듀서고, 근데 잘 못하는 종류의 음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된다? 그런 게 난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. 그러면은 이제 차트에서 조금 더 만약에 오래 살아남고 실제로 이게 나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곡이라고 봐줄 수는 없는 거다.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간 뒤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?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노래가 별로잖아. 그러면은 이 노래에 대한 반응은 차기작에 반영이 될 것이다. 거기까지. 나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이름 맑음 같은 경우는 결과를 좀 나중에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프건 딱 질색이니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이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곡을 선보인 거고 타이틀곡도 아니었는데도 차트에 굉장히 높게 있었잖아. 곡이 조금 허술하다라는 부분은 난 완전히 동의하는데 음원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한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음악을 잘하고 매끈하게 편곡하고 이런 노래들만 나오니까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좀 질리는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.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같은 그런 쉬운 곡이 나오니까 오히려 신선함을 느낀 케이스가 아닐까. 대중들이 좀 반응을 해준 거다.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곡들만 차트에 있다가 일종의 어떤 피로감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겠네 그러면. 무의식적인 피로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성적이 좋은 거에 있어서는. 근데 좀 편곡적으로 좀 허술하고 그런 부분은 나는 완전히 동의를 하긴 해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소연의 능력치가 낮다라는 부분까지는 내가 완전히 동의를 하지 못하겠는 게 사실은 편곡가가 따로 있고 전소연이 편곡가가 내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명이 있었어 예전에.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산초였나? 그분이 이제 전소연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같이 디벨롭하는 편곡가였고 지금 이제 중후기로 들어와서는 팝타임이라는 편곡가가 있거든. 근데 그 팝타임이라는 편곡가는 지코의 원래 전속 편곡가였는데 지코의 솔로곡들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를 비판하면 안 될 정도로 진짜 편곡이 엄청 촘촘하고 구조적이고 완성도가 장난이 아니야. 이걸 감안했을 때 힘을 완전히 뺀 거를 컨셉으로 편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. 1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느낀 게 방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지코 솔로곡에서 엄청난 편곡 실력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나는 오히려 어쨌든 프로듀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리딩을 잘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도 좀 들어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의도된 거다.
뭔가 허술한 듯한 쉬운 편곡이 의도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. 근데 사실 나는 이제 QWER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? 근데 사실 이번에 나왔을 때는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마치 전소연이 와가지고 여기다 약간 어깃장을 놓은 것 같은? 옛날에 왜 트와이스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박진영이 시그널 줘가지고 그 커리어에다가 약간 5점을 남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나는. 아니 근데 시그널 또 막상 계속 들으면은 아주 중독적이야. 이 부분도 좀 재밌는 거는 그때 트와이스 전성기였잖아. 기존의 차트의 어떤 순위의 어떤 속도라 그래야 될까? 올라가는 속도? 한참 미치지 못했거든 시그널이. 근데 나중에는 근데 결국 최상위권에 올라와서 좀 오래 있긴 했었어. 아 슬로우 스타터였어? 이건 약간 그 르세라핌 라이언 이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. 또 르세라핌 나오셨네. 또 세라핌이 나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약간 3이 그거에 중독돼서 자기도 모르게 듣는다며. 그래 똥맛을 계속 보다 보니까 똥에 중독이 돼가지고. 나도 이제 QWER에 덧붙이면 QWER이 처음에 나와서 얘네가 왜 밴드를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최근에 없었던 방향으로 음악을 하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좀 생기잖아. 근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더 별로라고 느꼈던 것도 있는 것 같아. 나는 지금 사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을 들어서 신선하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밴드로서의 커리어까지 생각을 한다는 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코멘트할 수 있는 게 아닌가. 나도 사실 QW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좀 바라봤던 부분이 있네.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네. 어쨌든 얘네가 스타트는 진지하게 시작하진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진짜 틀을 갖추고 이제는 각 잡고 하고 있잖아. 음악이라는 걸. 그치. 나름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. 그리고 음악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점점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. 그냥 이제는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 않단 말이야. 나중에 좀 더 몇 년 지나가지고 얘네들이 쭉쭉쭉쭉 앨범을 내왔던 걸 볼 때 이 앨범이 아쉬울 것 같은 거지. 그러니까. 물론 이제 이 앨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런 음악을 낸다라고 하면 진짜 그냥 메인스트림 이지리스닝으로 갈 수도 있겠지. 그러면 또 뭐 할 말 없는 거고. 근데 첫 번째 곡 그리고 이제 고민 중독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졌던 그 두 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었다 보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. 맞아. 이 차트에서 한국어로 된 J-팝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노래는 듣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잖아. 나는 사실 그 QWER의 어떤 밴드로서 뭐 얘네가 성장해온 밴드를 표방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계속 좀 차트에 잘 없는 그런 곡들을 지급해주기만 하면 난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거든. 근데 그게 이번에 한번 꺾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. 좀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. 사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위 의견이 조금 궁금했는데 전소연의 지금 이 폼? 컨디션?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? 이게 내 의견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 모든 건 차트가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틀린 거잖아. 그치. 결국엔 이거 왜냐면 차트는 대중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론 이제 뭐 맛이 같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건 사실이야. 사실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뭐 대중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잖아. 그냥 우리 개인의 감상을 얘기하는 거지. 전소연의 지금까지 어떤 내왔던 곡들을 좀 돌이켜 봤을 때 톰보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누드, 퀸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좀 우려했던 건 뭐냐면 곡들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? 곡만 자극적인 게 아니라 이제 뮤직비디오나 혹은 이제 마케팅하고자 하는 전략들까지 너무 자극적이고 곡이 좀 센 거야 내가 느끼기에. 되게 전투적이었지. 나는 어떤 게 걱정됐냐면 너무 쉽게 물린다고 해야 되나? 좀 쉽게 질릴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. 그치. 근데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해서 어떻게 좀 곡이 좀 터져주는 덕분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뭐 이런 의미인가? 모르겠어. 내가 생각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한 것 같은데 중화가 됐을 수도 있고 자극적인 그 요소가. 나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냐면 누드 곡 제목이 누드인데 NXT이잖아. 난 이것마저도 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. 왜? 그게 왜? 그냥 자극적이잖아. 아니 잠깐만. NXD가 왜? 어그로 끄는 것 같잖아. 그게 싫은 거야 나는. 사실은 이 곡이 나왔을 때 엄청 좀 약간 선정적인 느낌? 그런 티저가 나오고 그다음 곡 제목도 누드고 또 그냥 뭐 내 맘대로 살겠다 이거 다 어그로고 그냥 난 나야 내가 짱이야 이런 결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좀 담백하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다음번에도 이렇게 할 거야?
더 세게 해야 될 텐데 그 다음번에 좀 더 세게 해야 되나?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는 내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지. 근데 사실 센 거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블랙핑크처럼 커리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강강강밖에 없었던 팀도 있잖아. 맞아. 근데 블랙핑크는 나는 들으면서 한 번도 구리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. 그래서 나는 아까 QWR 하다가 왜 전소연의 현재 폼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었냐면은 전소연의 폼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, 그러니까 노래의 메시지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뭐 질린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, 그냥 곡을 예쁘게 잘 맛있게 쓰면은 계속 똑같은 거 해도 안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. 뭐 외국의 뭐 AC/DC 같은 밴드 보면은 뭐 앨범 10개가 다 똑같은 내용이야. 술 먹고 놀자 이거야.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. 요즘에 들어가지고 이 노래가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거는 뭔가 전소연의 어떤 그 곳간이 다 바닥나가고 있다. 나는 그런 시그널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. 그렇게 바닥나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이제 라이징 스타의 어떤 앨범을 프로듀싱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. 흐름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긴 해. 나도 뭐 이제 자극적인 거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하긴 했지만 폼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꽤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. 클락션 이전에 올 초에 활동했던 곡이 이제 타이틀곡이 슈퍼레이드였나? 나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이제 3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. 곡간이 슬슬 바닥나고 있나? 이 곡 너무 별론데? 근데 이제 그 앨범에 예상 못했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가 떠버렸지. 그래서 내가 말했던 대로 수명이 연장돼 버렸네. 이렇게 생각했었어 나는. 아니 나는 아이들 노래를 하나하나 다 챙겨 듣진 않았는데 나 혼자 산다에 전소연이 나오는 걸 봤었단 말이야. 전소연이 막 하는 행동들이나 막 뭐 큐브에서 이제 막 뭐 하고 뭐 막 PPT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발표하고 막 이래. 아니면은 지금 1위 얘기한 것처럼 막 점점 이렇게 막 자극적인 걸 내고 이런 거 볼 때나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전소연이라는 아티스트가 뭔가 엄청난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애초에. 그러니까 반짝임이 있다고는 생각해. 그 반짝임을 큐브나 이런 데서 최대한 지금 털어먹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.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이 친구 천재 프로듀서임. 반짝임이 있는 애들은 쥐어 짜면은 그 중에 좋은 곡 나오지.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 털어먹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. 음악 산업으로 더 확장해서 보면 전소연이라는 아티스트가 앨범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그 옆에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얼마나 그 달고 다른 사람들이 많겠냐 주변에. 본인은 내 스스로 모든 걸 하고 있어라고 느끼게 만들면서 그 이해 관계자들의 입맛대로 뭔가를 끌어가는 게 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. 이 친구를 굉장히 빠르게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. 사실 정석적인 접근이라면 반짝임이 있는 아티스트가 스스로가 뭔가 갈고 닦고 클래스를 높여서 폼을 유지하는 게 맞잖아. 그러니까 이 친구가 클래스를 높일 여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. 큐브가 어떤 야구로 따지면 김성근 같은 기획사다. 최근에 김성근 감독님은 이제 칭찬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? 뭐 한화 시절 김성근으로 이제 제안합시다. 그래.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. 큐브가 나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아이돌이고 이제 빠르게 소비를 시켜야 되는, 최대한 쥐어짜서 손익분기를 넘긴 지는 좀 됐을 테니까 더 벌어야지.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에 나올 곡들이 좀 우려스럽다 정도는 다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네. 나는 전소연이 주식이면 다 팔 거야 지금. 정말 좋은 뷰다. 아니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그 큐브하고 계속 마찰도 좀 있잖아. 무슨 마찰? 콘서트 같은 데였나? 11월이면 계약 끝납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. 전소연이랑 큐브랑 계약이 11월에 끝이 나? 여름엔가 이제 아이들 콘서트를 했었는데 자작 랩 파트가 있었어. 거기에 11월 계약 종료라는 그걸 랩에 넣은 거야. 오. 문제는 큐브도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걸 보고 다 막 팔아짓기려고 했던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.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사실은 이게. 그치. 그게 맞지.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가사를 그렇게 썼던 건데 이게 해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큐브에서 뭐 사실 무근이다. 뭐 아티스트가 좀 저기 했던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11월 계약 종료라는 게 그냥 막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콘서트 스크린에 막 이렇게 폰트 막 이쁘게 해가지고 막 그 랩 가사 이렇게 막 띄우고 그랬었거든. 그러면은 그냥 전소연이 즉흥적으로 한 말도 아닌 거고 준비를 했단 소리네. 회사와 다 같이 본 건데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듯이 아티스트가 뭐 즉흥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. 그치.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11월 계약 종료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안 끝나고 그냥 해프닝으로 좀 마무리된. 느낌 보니까 진짜 계약 종료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전소연도 정확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본인한테 손해인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. 그렇게 해서 회사에 그 정도 리스크를 안기는 게 결론
결론적으로는 본인한테도 손해잖아. 회사가 가만히 있겠냐고. 그럼 그런 손해를 입어버리면. 본인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회사에서 그렇게 쥐어짜고 있다는 걸 본인도 자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. 아 근데 좀 어리긴 하다.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자기하고 계약하려고 하겠어. 자기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몸담고 있는 회사에다 칼을 꽂아버리는데. 생각이 짧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 힙합이다. 그게 멋있다.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? 아 98년생이라 할 수 있는 일이다. 그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이제 좀 뭔가 엄청 완성돼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? 그러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이 친구가 뭔가 클래스가 엄청 높은 상태는 아니구나. 그 처음 연습생 들어오고 이제 프로듀싱이라는 걸 배우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진짜 반짝였나 보다. 가다가 보였나 보다. 초창기에 뭐 여자 GD 이런 별명도 있고 하지 않았나? 물론 언플이었겠지만 뭐 아무튼간에 QWER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나는 성공개 곡이랑 타이틀곡 둘 다 한 템포 쉬어가기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 다음에도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차라리 고민중독이나 디스코드 썼던 그 작곡가한테 다시 한번 가가지고 다른 노래를 받아오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. 내가 알기로는 가짜 아이돌이 고민중독 팀이랑 겹치는 걸로 알고 있긴 해. 아 그래?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마탱이가 갔다는 걸 느껴가지고 급하게 전소연이랑 아 그렇구나.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근데 내가 궁예를 좀 해보자면 고민중독과 내 이름 맑음의 이 앨범 텀이 되게 짧았잖아 사실은. 그치? 이제 이 팀이랑만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전소연이 먼저 이제 러브콜을 했던 것 같고 이런 곡이 있는데 해보시는데 하나만 내긴 좀 그러니까 그냥 있던 것 중에 좀 애매했던 것들 이제 몇 개 껴가지고 그게 이제 가짜 아이돌이지 않았나. 그랬을 수도 있겠다. QWER은 나는 본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도 난 모자라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 사람 개개인을 봤을 때 매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고 당연히 그치? 이게 사실은 인기를 얻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운이 되게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동혁 제스처 팀을 만나서 이렇게 곡을 내는 것도 나는 이들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. 굉장히 큰 행운이지. 서로에게 행운이겠지. 왜냐면 QWER이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곡들이 이 정도의 인기를 사실 얻지는 못했을 거니까. 나는 사실은 이 QWER이 결과적으로 이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? 그냥 이 뭔가 이 밴드 씬에 어떤 꼰대스러운 질문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날렸었거든 계속. 근데 이제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는데 작곡진 중에 일럼이라는 작곡가가 있어. 근데 그 일럼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 고민중독 노래를 부른 영상이 있어. 너무 잘 부르고 목소리도 훨씬 더 이 보컬보다 더 찰떡이고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야. 아 QWER이 이래서 존재하는구나. 왜냐면 이 일럼이 아무리 이 노래를 더 잘 살렸다 한들 이 일럼이란 이름으로 나왔으면 이게 뜨지 못했을 거잖아. 그치. 그 포커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밸류를 맥시마이징 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. 곡의 밸류를 맥시마이징 하는 측면에서 이 가창자의 피지컬로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. 이 20대 초중반의 걸밴드의 어떤 포맷을 가지고 이들의 서사까지 결합되고 곡 외에 부가적인 것들이 다 결합을 해서 이 좋은 곡이 밸류가 최대가 되는 거라면 이 그냥 뭔가 지금 당장에 뭐 연주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밴드 씬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. QWER은 우리 왜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남이 만들어준 밴드라는 비판을 받는 그런 밴드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. 뭐 CN블루도 그렇고 FT 아일랜드도 그렇고 뭐 자기 곡을 자기가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뭐 사실 QWER은 거기다가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제 연주력까지 좀 형편없는 그런 팀인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1회 말대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. 밴드 붐이나 이런 거에 일조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딱히 어떤 이유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뭐 밴드 동아리라든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QWER을 커버를 하잖아. 연주를 하잖아.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새로 시작하는 밴드맨들한테 이 밴드가 좀 힙한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구나. 그런 점에서 뭐 옛날에 FT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밴드랑은 좀 궤를 달리하는 것 같아. 왜냐면 FT 아일랜드가 1위 할 때도 FT 아일랜드 커버하는 팀은 없었어. 오 그런 차이가 있네 진짜. 진짜 맞는 말이다 근데 이거. 만만하지. 친근한 게 있지 좀.
실제로 초심자이기도 하고. 나는 이 QWER이 기획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. 자기들이 이제 태생부터가 약간 거리낄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. 디스코드 가사를 뜯어보면은 자기들한테 그 욕을 할 헤이터들한테 미리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. 나는 그거를 처음엔 몰랐다가 한참 뒤에 알게 됐는데 그 가사를 보고서 와 얘네 진짜 기획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. 그냥 디스코드 자체의 가사의 완성도도 진짜 높아. 어. 쓰여진 단어라든지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빠지는 포인트들의 어떤 발음들이라든지 그 가사 내용도 얘기했던 대로 마찬가지고 그 QWER 자체의 곡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해. 이번에 나온 그 가짜 아이돌 앨범들을 제외하고. 뮤직비디오 자체가 다른 아이돌 그룹에 비해서 조금 이제 상업적인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아니 확실히 돈을 안 바른 티가 나기는 해. DSLR 한 대 가지고 딱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난다. 나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좀 허술하다고는 생각했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원피스 오프닝 애니메이션 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즐기면 된다? 약간 그런 느낌으로 소비를 했었어가지고 워낙 완성도 있고 막 메타포 가득하고 엄청 구조적이고 복잡하고 이런 뮤직비디오만 보다가 이런 거 보면 그 나름대로 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플롯의 어떤 단순성은 지금처럼 가도 난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때깔이 좀 떨어져서 때깔은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. 그건 동의합니다.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저예산으로 뭘 하잖아.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 든다고 생각하거든. 지금 방금 전에 QWER 뮤비를 봤는데 내 이름 맑음에 음악은 혹평을 했지만 뮤비는 그게 제일 난 거야. 보니까 카메라는 다 비슷한 거 쓴 것 같아. 거의 예산 비슷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나마 내 이름 맑음이 그 저예산 티가 안 나고 짜치는 부분이 없게 찍었어. 그리고 여기는 결정적으로 풀샷이 거의 안 나오잖아. 희나가 그냥 주인공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런 저예산 티가 좀 안 나. 가지고 뮤직비디오도 성장형인가? 그런 것 같아. 왜 짜친다고 하나 궁금했는데 아까 디스코드 풀샷 보고 깨달았어. 와 이거는 근래에 본 어떤 뮤비 중에도 이것보다 풀샷이 이상하게 나온 뮤비는 없는 것 같은데? 이시연 어깨가 거의 태평양으로 나와 지금 이거 보니까. 그러니까 뭔가 촬영 자체만 좀 잘하고 좀 더 그냥 비싼 카메라로 찍고 색 보정 같은 것만 좀 잘해서 그 세트나 이런 데 돈을 좀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전체적인 때깔만 좋아져도 나는 진짜 좋을 것 같거든.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는 이거를 음악하고 좀 결부를 하자면 우리가 좀 전에 그 음악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지 리스닝 쪽으로 좀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급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. 되게 맞는 말이다.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그쪽으로 갈 거면 그러면 나는 이거를 대중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스탠다드라는 최소 기준점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. 뮤비를. 나 되게 비슷하게 생각했어. 그러니까 기준 미달이라는 얘기잖아. 뮤비가. 기준 미달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디스코드나 고민중독 같은 그런 좀 더 코어한 쪽으로 계속 가줄 거면 이런 느낌으로 가도 상관은 없다고 봐. 그러니까 뭔가 노선에 맞춰서 퀄리티의 어떤 최소 기준점? 미달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일관성은 있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?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체적인 밴드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고 내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좀 때깔이 좀 떨어지는 게 아쉽다.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때깔은 돈을 엄청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? 인터넷 방송을 찍던 분들이 그대로 뮤비를 찍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. 아는 사람 건너서 지인한테 촬영을 부탁하고 지인이라기보다 이제 계속 이제 촬영을 하는 그 멤버들이 뮤비도 찍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. 뭔가 뮤비 때깔이 아니고 개인 방송 때깔 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. 그럴 그런 수도 있을 부분이. 것 같아. 근데 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람들이 뮤비를 많이 봐? 나는 뮤비부터 봐. 난 생각보다 많이 본다고 생각해. 나는 뮤직비디오를 거의 안 보거든? 근데 요즘에는 멜론보다 유튜브로 더 음악을 많이 듣는 시대가 됐잖아. 아티스트에 따라 다르겠지.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존박 신보가 나왔는데 뮤직비디오 안 보고 그냥 그걸 뮤직비디오로 보지도 않겠지 굳이? 그런 거지. 근데 QWER은 내 기준에서는 뮤직비디오가 궁금한 아티스트다. 얼마나 기다릴 거야 사람들이 막. 아니 걔네는 개인 방송이나 틱톡으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나 오늘 뮤직비디오 처음 봤거든. 근데 너무 못생기게 나와 깜짝 놀랐어. 근데 너 진짜 말 심하네. 나는 심지어 고민중독의 완성은 난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 분위기나 바이브가 곡이랑 진짜 잘 맞아. 직전까지 얘기하던 거랑 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그 보컬 멤버 있잖아? 이시연. 그래. 이시연 씨가 밴드에 엄청 중요한 인물인 것 왜? 같아. 노래 실력 외적으로 어떤 이미지 중화용. 그러니까 이것은 역캠 밴드가 아니다. 그걸 희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. 얘네 그냥 장난질하는 거 아니야? 개인 방송 하다가 지들 이거 좀 해보려고 그 어떤 색안경을 빼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. 무대를 보면 제일 프로티가 많이 나는 게 아무래도 이시연이기도 해. 맞아.
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이제 보컬이 제일 인기가 많잖아 밴드에서.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시연이 제일 인기 없지 않나?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밴드의 어떤 특수성을 무시할 수가 없지. 그러니까 원래부터 팬 베이스를 갖고 시작한 다른 멤버들이랑 정말 무명으로 출발한 이시연이랑 다를 수밖에 없긴 한데, 근데 확실히 다른 밴드랑은 좀 다른 특수성이 있긴 한데 이시연이 하는 롤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. 난 그 말에는 좀 동의를 해. 또 다른 얘기 또 하면 이 QWER이라는 밴드를 그 밴드씬 안에서 좋아하네 싫어하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일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얘네를 가지고 밴드씬 안에서 뽑아먹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.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그 펜타포트 출연하면서 이슈가 됐었던 논쟁거리였거든. 되게 난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어떤 뭐 유튜브 영상에 어떤 그런 주제의 영상이 올라가 있으면 댓글이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가 QW 밴드 아니다. 펜타에 올라갈 자격 없다. 이런 게 한 개고 나머지 99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꼰대고 우리는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. 이런 글이 99개인 거야. 너무 웃긴 거야. 이게 비판하는 것 글보다 비판하는 걸 비판하는 글이 더 많은 거야.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는 깨어있다라는 어떤 뭔가 자기 만족성 목적의 글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게 훨씬 많은 걸 보면서 아 이건 논쟁거리도 안 되겠구나.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QWER을 그러니까 뭐 밴드인가 아닌가 뭐 이런 근본론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논쟁은 이제는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아니야, 근데 나는 단순한 허수아비 때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, 어떤 계정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펜타포트 공식 인스타 계정에는 그 운영진을 비판하는 글이 꽤 올라왔었어. 댓글 같은 것들이. 왜 QWER이 여기 출연하죠? 이런 식의 댓글이 꽤 높은 비율로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.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이 없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.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. 걔네가 뭐 올라가는 거 말고 지금 비판하고 말고 할 때가 아니야. 내가 기어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. 나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 저번에. 그 펜타포트도 어쨌거나 돈 벌자고 하는 건데 QWER이 수익성이 높으면 당연히 데려와야지. QWER이 아니라 뭐 밴드로 인정 못 받는 뭐 그런 팀들이라도 다 데려와야지. 그치. 이번에 그래서 그 부산의 그 아이돌 부산 락 페스티벌의 아이돌 선거 가지고도 이제 논란이 좀 있었지만 뭐 수익이 되면 데려오는 거고, 만약에 이번에 처음 이제 세워봤는데 문제가 많고 크게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?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연스럽게 안 나오겠지. 그래, 뭐 QWER이 뭐 헤드를 써가지고 펜타포트의 무슨 바이브를 망쳐버렸다. 그래서 장기적인 팬층을 막 깎아먹었다. 뭐 이런 거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, 오히려 너무 작은 스테이지에다 배치해가지고 난 보지도 못했어 가가지고. 그래서 뭔가 좀 잘 이용을 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다. 어떻게 하면 좀 뽑아 먹을까? 좀 편승해가지고 자기들도 인지도도 좀 쌓고 하면 얼마나 좋아. 리스너들이 싫어하는 건 이해가 돼. 오히려 그래도 돼. 원래 자기 좋은 거 듣는 거잖아. 대신 이제 뭐 주변에다가 떠들고 다니지만 않으면. 맞아, 적당히 잘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. 여기까지 해보자고. 왜냐면 지금 1시간을 떠들었어. 그래, 좋아. 이게 진짜 이게 주제가 빡세 이거. 나 이제 망했다.